돈만 냈다고 다 주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법률적으로 말씀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떤 일로 저희를 찾아오셨을까요? 저희 까미를 좀 데리고 오고 싶어서요. 까미요? 네, 반려동물 이름인가요? 네,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유, 고양이가 진짜 귀엽다. 귀엽죠? 네. 근데 데리고 오고 싶다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지금은 제 전 남자친구가 키우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라면은 지금은 헤어진 상태인 걸까요? 네, 같이 살면서 키우긴 했는데 거의 제가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전 남자친구랑은 4년을 만났는데 그 와중에 1년 반 동안을 동거를 했어요. 동거 시작하면서 까미를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게 되었고, 근데 제가 동거 시작하면서 퇴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전 남자친구가 까미 입양 비용이라든지 사료비, 병원비 같은 것들을 부담을 했고, 저는 까미 간식 주고 밥 주고 놀아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거의 제가 키웠어요. 그럼 의뢰인 말씀에 따르면 분양자는 남자친구지만 주 양육자는 우리 의뢰인분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맞아요. 물론 비용적인 부분들은 전 남자친구가 하긴 했는데 솔직히 잘 돌본 건 아니었거든요. 저랑 제 남자친구랑 있어도 저한테만 오고요. 저한테만 애교를 부리고요. 고양이가? 네네네. 그래서 까미도 저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의뢰인이 까미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꼈네요. 그러니까요. 고양이가 사람을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사실 좀 힘든 시기였는데 까미가 저한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어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이나 다름없다라는 네.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될 정도로 까미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거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실 까미 때문에 좀 망설였었는데 결국 헤어지게 됐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까미가 저를 더 좋아하니까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까미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제 아꼈는데 왜 데려오지 못하신 거예요? 까미를 자기가 데리고 왔고 돈적인 부분도 자기가 다 했는데 까미는 내 고양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 이렇게 막더라고요. 사실 집도 전 남자친구 명의여서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까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무리를 못 짓고 나오게 됐어요. 우리 의뢰인분 상실감이 너무 크시겠어요. 그러면 남자친구분과 헤어진 다음에 우리 예쁜 까미 못 보시는 걸까요? 가끔 제가 까미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키우고 있으니까 데려가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미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너무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이 처음 키운 고양이와 생이별하게 된 거잖아요. 의뢰인의 마음이 정말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또 법률적으로 말씀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 분양자인 전 남자친구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까미를 주로 보살핀 건 전데 돈만 냈다고 다 주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 의뢰인의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요, 이 반려동물이 동산으로 분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의 반대말이 동산인데 동산은 움직이는 거, 부동산은 안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은 동산이라서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 98조에 따르면 물건이라는 것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어렵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반려동물은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는 이 최초 분양자가 누구냐, 그 반려동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냐, 이런 사실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 전 남자친구가 까미 이제 너한테 줄게, 까미는 이제 네 고양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사실이 있을까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기른 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최초 분양이 기른 정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저희가 2024년도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려견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최초 분양자랑 실질적인 양육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이게 소송까지 간 사안인데요.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자신의 그 반려견을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자주 이렇게 맡겼는데요. 그 어머니가 한 3년 동안 그 반려견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제 돌본 거예요. 정이 너무 깊게 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반려견을 데려오려고 그 어머니가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몰래 가서 반려견을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랑 그 어머니 사이에 반려견 내 거다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결국에는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 사안이거든요. 1심에서는요, 우리 양육자한테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는 했어요. 반려동물은 일반적인 물건이랑 다르게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지난 30개월 동안 이 동물을 보호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왔다는 거를 분양자인 여성분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점, 그리고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양육자죠. 양육자가 이 반려동물의 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댔다는 점에서 분양자였던 여성분이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증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심에서는 주 양육자의 양육권을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항소를 해서 2심에 가서 뒤집혔어요. 이 아무리 키웠다 하더라도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이 반려동물을 아예 증여를 했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이 강아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분양자인 여성에게 인정을 해줬어요. 1심과 2심 판단이 정반대로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는 2심 판단에 문제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보호나 비용 부담을 누가 했냐, 이것도 이제 판단의 중요한 근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최초 분양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의 소유권에 관해서 양도 의사표시나 증여 의사표시나 아니면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했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를 해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까미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까미를 데려오려면은 우리 의뢰인이 말씀하신 대로 주 양육자라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까미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어요. 혹시 까미를 등록 대상 동물로 이렇게 등록하신 적이 있을까요? 까미 동물 등록할 때 내장칩을 제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전 남자친구한테 동물 등록을 하자고 하니까 귀찮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이름으로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을 보시면 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의 소유자는 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물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남자친구분이 아직 이 내장칩에 대한 등록 변경을 본인 명의로 안 했으면 우리 의뢰인이 소유자라고 주장할 근거가 좀 될 것 같아요. 내장칩 정보, 요거 명의자가 의뢰인이다 라는 거 말고도 혹시 추가적으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동물병원 진료 기록에 보호자라고 기록이 돼 있다거나 뭐 펫보험 가입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영상이나 사진까지 우리 의뢰인이 충분히 소유자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좋으니까 많이 모아 놓으세요. 그런 그 형식적인 증거들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전 남자친구랑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까미를 데려오는 방법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소송까지 가게 되면요, 의뢰인도 정신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분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천천히 대화를 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짐을 급하게 빼느라고 그 뒤로는 또 문자로만 대화를 했거든요. 충분히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아마 까미에 대한 사랑이 우리 의뢰인도 크지만 아마 남자친구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고 누가 키우는 것이 진정 까미를 위한 길인지 더 천천히 대화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무작정 데리고 오겠다라고만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이제 우선 대화를 좀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레 사랑하는 고양이와 이별하게 된 우리 의뢰인, 과연 우리 까미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운세를 한번 뽑아 봅시다.
거잡힐만 헤어진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너무 좋은 얘기 뽑으셨네요. 사랑하는 우리 까미랑 지금은 헤어졌지만 헤어짐이 있으면 반드시 만남이 있다. 이걸 믿고 우리 한번 다시 노력해 봅시다. 네, 맞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잘 이야기가 된다면 까미 언제든지 바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도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이 소유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 등록제도 꼭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